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물어보세요. 왜 법원에서 일하냐고. 혹시 그 법 공부한 적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저는 법원 공무원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정말 단순하게 네네. 저는 합격한 곳이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곳만 지금 돼서 취업하셨다고 하면은 지원서를 굉장히 많은 곳에 내셨다는 뜻인가요? 네, 제가 지원서를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민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전공이 영어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영어 교육 전공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전공 분야 말고 그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뿌렸어요. 호텔에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학교 행정직에도 지원하고, 공무원 지금 여기 법원에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캐시어로도 지원하고, 그리고 관광지에 그 안내하는 그런 걸로도 지원을 하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채용이 빈 자리가 나야지 내부 채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열리는 시스템이라 사실 외부인이 그 내부로 침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막내 자리가 많이 열리고, 저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뭐 높은 직급의 자리보다는 약간 제가 책임감 없이 약간 편하게, 몸과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딱 한 곳 여기가 됐어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indeed.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람인 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 소규모, 대규모 회사들의 그 채용 정보가 한 곳에 모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직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중에서 우연히 이걸 보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 이민자분들 또는 경력 단절이 되셨던 분들, 그리고 또는 육아를 하셔야 해서 뭐 아이들 픽업 문제나 아니면은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휴가가 자유롭게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은 이 지원 자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 지금 제 직급, 제일 밑에 있는 직급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졸이면 되고,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봐서 고졸 학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직 그 경력이 2년 정도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민 오신 분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일을 다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라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으면은 대부분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분들께서 이제 학력이 높잖아요. 다들 대학 졸업하셨을 테니까는.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약간 2년 경력에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은 당연히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성차별 이런 게 없고, 그리고 그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지켜지는 환경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정시 퇴근할 수 있고 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그 지원을 할 때 사실 우리 막 100장씩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지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원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어디 지원했고 어디에 거절 메일을 받았고 이런 거를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다 탈락하고 지금 여기 9번 항목에 있는 곳에서 5월 7일에 지원을 했는데 2주 만에 서류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부서별로 인터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 2주 뒤에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채용 과정이 굉장히 느리죠. 우리나라는 보통 공채 시즌이 있어서 뭐 몇 월 며칠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뭐 몇 월 며칠에 뭐 인적성 시험,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네. 근데 여기는 공석 자리가 비어야지 채용을 하고 이 자리가 비는 시기가 똑같지가 않으니까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직 9급 요 직급에 지원을 해서 저희 부서가 보호관찰부니까 보호관찰부에서 뭐 면접을 보고 그리고 뭐 교통관리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또 면접을 보고 아니면 뭐 벌금 수납하는 부서에서 또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 직급이 필요한 부서별로 면접을 따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각각 개별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나눠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제 제 능력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서류 통과 광탈이라고 하잖아요. 서류 광탈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광탈을 하더라도 그냥 한 군데만 딱 찾으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어디서든 연락이 올 때까지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어떤 곳은 한 두 달인가? 3달 만에 우편으로 탈락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네. 이 종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팁인 게 많은 경우에 몇 군데 안 되게 넣어보고 안 되면은 세상이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회사에서 딱 고직급이 안 열렸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뭐 조금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맞아요.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 약간 나에게 약간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책임으로 돌리고. 그런데 약간 서양 사람들 보면은 되게 남 탓을 잘하잖아요. 나는 일하려고 내가 지금 하는데 왜 일자리를 안 내나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나 탓 잘해요. 또 싫은 건 또 철저하게 나 탓하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네, 맞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공무원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공무원 되게 어렵나요? 라는 말을 듣는데요. 저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처럼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제일 낮은 직급을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처럼 만족하면서 쭉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약간 야망이 있어서 높은 직급으로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과장급 달고 일을 했는데 미국 와서 내가 말단으로 입사를 해야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채용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다 보니까 내가 과장급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이 경력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내부 채용이랑 평판 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어 강사도 했었고 이제 사무직으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 경력이 이제 몇 년이 되니까 그 경력 위주로 이력서에 서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궁전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 2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달이랑 그리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을 때 학생회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회는 사실 돈 받고 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직장의 평판 조회를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처를 되게 자세히 적었어요. 이메일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당연히 국제전화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영어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 조회를 한국 거를 안 하시고 미국에서 2달 알바한 거랑 돈도 안 받고 활동했던 학생회랑,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3달 정도 했었는데 그 봉사활동이랑 그렇게만 평판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일한 것보다 내가 미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추가로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걸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판조회가 들어오면 무조건 좋게 얘기해 주거든요. 특별한 악감정만 없다면. 그러니까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약간 한국식 정서를, 그러니까 정이라는 단어는 모르나 초코파이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K-드라마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제,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처음 왔을 때 바로 취업이 되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봉사활동부터 그냥 차근차근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듣는데, 영어는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소통이 가능하신 정도, 그냥 기본적인 정도잖아요. 그 정도면은 업무 관련된 용어는 가서 배워요. 네. 아니, 진짜로. 근데 그 정도가 잘 안 돼. 네. 도리도리. 기피님 도리도리 하는 게 일상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정도가 너무 어려운 거지. 힘드는 거죠. 한국말도 힘든데 영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취업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죠? 하긴 해야죠. 아무래도 민원 응대를 하고, 그리고 민원인 분들께서 이제 정말 불특정 다수니까 진짜 듣기 어려운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을 정말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내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공무원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원 공무원이 되려면은 막 법 공부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경찰 공무원 되려면은 진짜 막 다 알고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들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능력이 되면은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가지 느낀 게, 저는 IT를 했던 사람이라 IT 개발자는 사실은 영어 실력 별로 필요 없거든요. 손가락만 잘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되는 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특성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고위직을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갈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전문 지식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언어도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승진 자체가 내부 채용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스카웃돼서 가는 거 아닌 이상 사실 바로 위로 꽂히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밑으로 들어가서 저희 사무실의 어떤 분께서는 저처럼 이제 제일 밑에서 시작을 해서 4년 반 만에 5번 이직을 하셨대요. 저희 그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진짜 빨리 승진이 가능한. 그래서 오히려 연차가 쌓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제공되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이었다 하고서 나 위에다 넣어줘라고 할 게 아니라 바닥부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신용 점수 쌓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딱 가면은 신용 점수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서부터 체크카드 쓰는 것부터 한 단계 쌓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랑 비슷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제가 들었는데 신용 점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빚을 왕창 내서 맞습니다. 그거를 차곡차곡 갚는 그런 모습을 증명을 하면은 신용 점수가 올라간대요. 너무 웃기죠? 맞아요. 이해는 되면서도 네. 웃겨요. 네, 맞아요. 근데 신용이 없으면은 신용 점수를 쌓으려고 빚을 왕창 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도 막 처음에 300불짜리 신용카드를 내준대요. 300불을 맥스로 쓰고 그거를 갚는 거예요. 어차피 뭐 300불이야 쓰니까 생활비로. 그러면은 한 뭐 500불 올려줘. 그걸 500불을 또 막 열심히 쓰고 갚고. 아무튼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공무원이 되게 쉽다라고 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경쟁률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능력 있고 뭐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사기업을 들어가실 거예요. 공무원에 지원조차 안 하시거나 공무원직으로 입사를 하셔도 금방 나가신대요. 내가 생각했던 사실과는 달라서.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의 커리어에 욕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사기업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해서 실제로 제 친구도 한 분 저희 옆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도 지금 승진이랑 이제 부서 이동을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홍희 작가님도요?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하와이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2년 살다가 이사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년 올해 이사가 아니면 내년에 이사 가자 이러느라고 이사 갈 건데 내가 이직을 하면은 그것도 이상하고 약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약간 눌러 앉았는데 덕분에 뭐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몸은 편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열심히 하고 뭐 글쓰기 이런 거 모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는 좀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잘 적응이 너무 돼가지고 이제는 막 힘든 데는 못 갈 것 같아요. 나약해졌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한국처럼 압박 면접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제가 뭐 영어를 못해가지고 막 말이 하나도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걱정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인터뷰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호텔에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1차 인터뷰는 실무자랑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높은 분께서 1차 뭐 이렇게 앞에서 인터뷰하는 것까지는 담당을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 마음 편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분들도 저를 평가하는 자리지만 저도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할지를 조금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맞을까 이 사무실 환경이나 분위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은 활용한다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하면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공감합니다. 맞아요. 보통 인터뷰 네, 당하러 맞아요. 간다라는 느낌인데 말씀하신 네. 대로 나도 거기 다니고 싶은 직장이야를 확인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 때 하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들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약간 맞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시험을 봐서 제가 합격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는 그 실무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엄청 화가 나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응대를 하겠느냐, 혹은 뭐 성공적으로 응대를 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보면서 여기서는 화가 난 고객님이 많이 오시나 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었던 게 그 당시에 상사분께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께서 여기는 상사분을 부르면은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안심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면접에 제가 탈락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여기 그 직장 문화가 굉장히,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게 느껴지네요. 흔히 우리는 네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경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맞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융화되고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하고 실무에 어떻게 임할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법원에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법원인데 중앙법원의 어떤 부서에도 제가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법원은 경범죄 위주의 재판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가 봐요. 근데 중앙법원은 중범죄 재판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질문 중에 하나가 네가 여기서 일하면은 테러나 사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인터뷰 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가 봐요.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여기는 진짜로 본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거기에 오케이라고 동의를 하고 가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답변을 했던 게, 지금 거기 저희가 이제 법원 안에 입장을 할 때 금속 탐지기랑
그 가방 그 엑스레이 검사인가 그런 걸 막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입장을 할 때, 건물 안에 입장을 할 때부터 이렇게 다 검사를 꼼꼼히 하시고, 뭐, 위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미 관리를 잘 하시고 있고, 법원 안에서, 경찰분들께서 이제, 경찰분들과 경비분들께서 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법원에서 그 면접관님들께서 거의 막 20년씩 일을 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신 걸로 미루어 보아 안전할 것이다. 제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나는 만약에 위험이 있어도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거기를 나오고 나서 답변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했다. 네. 근데 안 뽑혔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면접도 경험이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인이라서 또는 뭐 이민자라서 외국인이라서 약간 주눅드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나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인터뷰 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제가 이민자라서 영어는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은 있다. 배울 자신이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겸손이 미덕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 내 강점을 특화시키는 답변을 하는 게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좀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나는 영어는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대화를 잘할 수 있고 한국어를 원어민으로 잘한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민원인이 오셨을 때 내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도와드릴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직장 이제 그 스킬들, 업무 능력들을 여기서 남김없이 발휘하고 싶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나한테 월급 주는 거 아깝지 않을 거다라는 걸 철저하게 어필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고 약간 약점 같은 거는 약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뭐 법원에서 일을 한 적은 없고 미국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서류 작업을 했었고 문서 작업에 특화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아주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딱 합격하면은 공무원이니까 평생 직장으로 다니면 아주 좋습니다. 네, 세세한 팁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홍희 작가님 떨어뜨린 호텔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은 정말 인재를 놓쳤네. 맞아요. 어느 호텔입니까? 안가비요? 맞아요. 거기 되게 유명해가지고 근데 진짜 잘 됐던 게 뭔지 아세요? 그 호텔에서 하와이 1번 코로나가 그 호텔에 계셨고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찾아봐야지.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잘 됐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잘렸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안 잘렸잖아요, 저희는. 맞아. 그래가지고, 잘 됐다, 차라리. 전화위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면접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더 좋은 데 가실 거니까 전혀 걱정하시거나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이 계속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멋있다. 홍희 작가님 최고다, 정말. 네. 오늘 세세한 팁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